안녕하세요. 슬로트리키입니다. 오늘은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철쭉이 있는 산행지로 가볼 만한 곳 7곳을 한번 추려보았는데요. 상세 설명보다는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 산행지 선택에 있어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빠른 철쭉 계열을 알리는 남해의 망운산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산행 날짜는 23년 4월 30일 산행 일자입니다. 이곳 망운산은 여러 코스가 있지만 차량으로 정상 바로 직전까지 오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에 주차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중계탑까지 다녀오는데 5.2km 구간에 3시간 10분 산행 코스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잠시 멈추고 망운산 철쭉이 어떨지 영상으로 잠시 감상하시죠. 정상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는 임도는 노구리 쪽이 길이 조금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곳은 베네봉입니다. 오늘 출발지는 베네고개에서 출발했고요. 20분 만에 이런 철쭉 군락지를 만나게 됩니다. 출발지인 베네고개에서 베네봉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산행 날짜는 23년 5월 14일 산행 일자입니다. 이곳 베네병어 철쭉은 해발 고도 900m가 조금 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냉해를 입은 때도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24년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곳을 보여줄지 많이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40분 만에 베네봉 정상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곳부터 1.3km 정도의 철쭉 터널 구간이 이어집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베네봉을 지나 간월산과 신불산 그리고 영축산까지 진행하셔도 좋고요. 영축산을 지나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시살등과 오롱산까지도 종주할 수 있는 그런 산행 코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영남 알프스에는 전반적으로 철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베네봉의 철쭉은 약간 군락지로 형성되어 있어 더 보기가 좋은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잠시 멈추고 시살등까지 어떤 모습일지 잠시 감상하시죠.
세 번째 소개할 곳은 울산의 철쭉 명산 대운산입니다. 대운산의 철쭉 군락지는 대운산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대운산 2봉을 오르고요. 대운산 제2봉에서 대운산까지 가는 능선길에 철쭉 군락지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 대운산 제2봉까지는 2시간가량의 굉장한 오름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대운산 제2봉을 오르고 나면 1봉까지는 유순한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철쭉 군락지가 시작되는 상대봉 이정표가 있는데요. 상대봉은 큰 조망이 없기 때문에 보통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산행 날짜는 21년 5월 9일자 산행일자이고요. 그 해에는 철쭉 상황이 조금 못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철쭉으로 유명한 황매산이나 다른 어떤 산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또 한적하게 이렇게 철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철쭉이 피는 시기에는 갑작스런 더위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준비해간 식수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저희도 이날 산행을 할 때 짧은 거리가 아닌 14km 정도 산행을 했는데요. 한 3, 4일 전 황매산 산행을 하고 이곳 산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들기도 했었고 식수가 부족해서 조금 난감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쭉 군락지를 지나 대운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대운산 정상에서 왼쪽으로 원점으로 하산을 하게 되면 10km 미만 정도 산행이 되고 계속 직진하게 되면 시명산과 불광산 그리고 삼각산을 통해서 14km의 환종주길이 이어집니다. 환종주길인 이곳 시명산과 불광산 쪽은 철쭉은 없지만 이런 소나무 숲길이 계속 이어지고 아주 걷기가 좋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대운산 일봉에서 바로 하산을 하게 되면 계곡을 만나는 구간이 있는데요. 산행 당일 날씨가 덥다면 계곡으로 하산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소개할 것은 거창의 월여산입니다. 월여산의 산행 코스는 보통 원평마을에서 시작해서 칠형제 바위를 지나 월여산 정상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나 저희는 원평마을에서 첫 번째 이정표에서 좌측 계곡길을 따라 진행했고요. 계곡길을 따라 20분 정도 진행 후에 우측에 있는 만물상 암릉 구간으로 바로 직등해서 진행했습니다. 계곡길에서 만물상 암릉 구간 시작 전까지 한 20분 정도 등로가 많이 희미했고요. 이런 암릉 구간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스릴도 있고 재미난 암릉 구간이었습니다. 이곳 암릉 구간에는 안전데크라든지 밧줄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암릉 구간은 안전상 혼산보다는 팀 산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릉 구간이 끝나면 칠형제 바위 쪽에서 오는 정상 등로와 만나게 되고요. 월여산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월여산 정상을 지나면 월여산 제2봉과 제3봉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3봉을 지나 데크로 내려서면 바로 아래에 철쭉 군락지가 보입니다. 저쪽 맨 뒤에 보이는 산이 황매산입니다. 이곳 산행 일자는 22년 4월 24일 산행이었고요. 황매산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개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요 바로 다음 주에 황매산 산행을 했었거든요. 철쭉 군락지에 비교적 공터들이 많아서 식사하기 좋은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 철쭉 군락지는 그렇게 넓은 군락지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쭉 군락지를 지나면 지리제에 도착하고요. 이곳 지리제에서 바로 하산이 가능합니다.
이곳 지리제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안산 쪽으로 계속 진행하면 환종주길이 이어집니다. 이곳 제안산 쪽으로 진행하면 이런 암봉을 두 군데 만나고요. 산행 거리는 2km 정도 추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곳은 지리산의 반야봉입니다. 지리산 반야봉은 지리산 주능선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리산 주능선 종주 산행을 할 때도 항상 패스를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철쭉 시즌에 이렇게 반야봉을 따로 찾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고단 정상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산행하게 되었습니다. 노고단 정상은 탐방 예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노고단 초입에 만나는 복주머니라는 꼭 보시고 가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주능선길이다 보니까 설명을 잠시 접어두고 반야봉까지 가는 길이 어떨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여섯 번째는 지리산 발해봉입니다. 앞전 다섯 군데는 비교적 한적하게 산행하는 곳이었다면 이곳 발해봉은 많이 붐비는 곳이죠. 이곳 철쭉 군락지는 발해봉과 팔랑치 그리고 부운치까지 나눠서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철쭉 산행 코스는 용산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발해봉 상거리에서 발해봉 정상을 왕복한 후에 발해봉 상거리에서 팔랑치, 부운치, 세동치까지 산행한 후에 세동치에서 전북학생교육원으로 하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철쭉 산행 코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랑치에서 하산을 해서 산덕임도로 원점 회귀하였는데요. 이곳 산덕임도 구간이 5km의 아주 지루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합천의 황매산입니다. 이곳 황매산은 저희가 설악산, 금정산 다음으로 많이 다녀온 산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철쭉 산행 코스로 잡는다면 모산제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순결바위 능선으로 올라 득도바위와 모산제를 지나서 철쭉 군락지를 만나고요. 철쭉 군락지에서 파리팔봉 그리고 칠성바위 누룩섬으로 해서 대기마을로 하산하는 코스가 가장 이상적인 코스라 하겠습니다. 이곳 순결바위까지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순결바위 지나서부터는 부드러운 암릉 구간을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순결바위를 지나 잠시 후면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득도바위입니다. 이 득도바위 사이를 지나면
멋진 사진 포인트가 나오죠. 득도바위를 지나 모산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암릉 구간에 멋진 사진 포인트가 많으니까요. 많은 사진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모산제를 지나면 철쭉군락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잠시 오른길 후면 철쭉군락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른길에서 본 하산 루트인 좌측 칠성바위가 보이죠? 이 영상의 산행 날짜는 22년 4월 30일 산행 일자입니다. 해마다 철쭉 개화 시기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올해도 실시간 개화 상황을 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설명을 멈추고 멋진 철쭉 군락지와 하산 구간인 누룩동 구간까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